네, 시간의 특징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재건 관련주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밀려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대표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 이슈들이 오늘도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장형국 부회장의 지분 매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주분들 참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런지 모르겠는데 김민성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유믹스 코인 급락 때 유튜브에 직접 나와서 주주분들 달래기도 했었는데 장형국 부회장의 지분 매도라니 참 의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 장영국 부회장이 당시에 좀 경영권 일선에 있었을 때는 좀 주가를 좀 기대감이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안 좋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유 지분을 전량 150억 가량을 이제 장내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17일, 18일 날 이제 보유했던 주식을 다 팔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영권에서 일선에 떠나면서 이제 지분에 대한 거를 몰아주기 위해서라면은 블록딜이라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장내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주주분들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안 좋게 봐야 된다라고 좀 입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구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믹스 코인 상장 폐지가 진행이 돼서 급락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해외 글로벌 이제 지갑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장을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모멘텀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앞전에 이미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트리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주주분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부회장에 대한 지분까지도 매도를 했다 보니까 지금 버티고 있던 구간에서 패닉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3,000원대까지도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안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리스크를 줄이시고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모멘텀을 살리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율리시스님께서 형국이형 뭐예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위메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또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강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이스틸, 신스틸, 넥스틸 같은 기업들 지금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일제히 올라와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하락세가 오늘 좀 거셌잖아요. 이 하락장에 좀 주목해봐도 될 만한 모멘텀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시간에 그래서 강한 부분들,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덤핑 관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중국과 미국이 장군 멍군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EU가 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쪼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중국에서 조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국도 또 제재를 하게 되면서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재를 반덤핑 관련 조사를 하게 되고 되면 제재 이슈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닌데 이게 도리어 이게 반대로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 제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이게 원래는 공급 부족으로 가게 되면서 안 좋은 뉴스인데 이게 뒤집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회사들 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요소수 사태 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내일장 한번 문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그 시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게 호재가 된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어떤 철강주의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 반덤핑 관세가 중소형 철강주의 어떤 내일 랠리를 이끌 만한 이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몇몇 종목들 어떤 호재로 일단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 재건 같은 그런 변동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채권 관련주들 조금은 부정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건 관련주도 시간에서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재건 관련주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의 시장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엑셀 관련주 조용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특징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업종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테마군 같은 것들이 좀 연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 식으로 요놈 같다 저놈 같다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게 지금 최근의 시장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가 시옷이라고 예를 든 게 엑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 관련주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뭐 삼성 쪽에서 이제 그 뭐죠? 하여튼 그 삼성 쪽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기대감 상당히 컸었는데 결국 그냥 바로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강한 게 아시겠지만 SY 그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재건 쪽 다가오게 되면은 일단 이게 새로웠을 때는 테마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난잡하게 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만은 지금은 그쪽보다는 차라리 건설기계 쪽이 제가 볼 땐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건설기계 쪽으로 좀 수혜가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요. 테마주라는 거. 테마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시세 분출이었던 높이가 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추격 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이제 엑셀 관련주처럼 한 이틀, 3일 정도 가는 그런 테마로 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히림, 뭐 해인, 삼부토건,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이 1에서 2%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좀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성 대표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큐브엔터와 VT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는데 뭐 양수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아까 위메이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랑 좀 상반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제 블록딜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큐브엔터에 대한 1대 최대 주주가 VT였고요. 2대 주주가 강승권 대표였는데 지금 큐브엔터에 대한 사실 대표이사는 강승권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블록딜을 통해서 공시가 나온 지분을 보시게 되면은 변경 후 최대 주주가 지분율 9.3%에서 강승권 대표가 36.82%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 37.59%에서 10.06%로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지배구조 자체를 이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확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을 현금화를 하면서 ENC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ENC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좀 VT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시너지 효과를 이어서 만들기 위해서 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시 자체는 호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엔터주가 약간 바닥이 아닐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클이고요. 어제 새벽에 이제 이슈가 나온 게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내년에 이제 콘서트를 투어를 하겠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신저가를 달성을 하면서 오르지 못하는 흐름을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주주 친화적인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큐브엔터도 이제 이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블록딜을 했다는 거는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는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두 개 다 이번에 지금 시간에 대한 상승은 좀 호재로 작용이 돼서 내일장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큐브엔터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해서 YG엔터 때문에 상승하나 싶었는데 양수 계약 체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VT와 큐브엔터의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 봤고요.